전라남도가 동물복지 지수가 최저 지자체가 전남이었단 말이죠. 거의 2배 차이 정도 났어요. 그렇게 낙후됐다라는 얘기인데. 의기의 유기동물 5번째 이야기. 유기동물 문제의 대안과 정책에 대한 좌담회를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좌담회의 열기가 한창인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전남이 동물복지지수가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좌담회가 전남 나주에서 개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좌담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조경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올랐었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은 의정 활동을 계획을 말씀해 주신 우리 나주시 그 황강민 의원님, 시의원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 동물 문제를 공적 분야로 끌어들여 와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상당히 그 기회를 같이 했다라는 점이 기억에 남고, 또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나주시 그 축산과장님이신가요? 새로 부임해 오신 분이 나오셔서 대화가 조금씩 이렇게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의지를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좀 생기기도 했고요. 김성호 교수님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좋았던 내용이 동물 전담 부서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별로 전국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전담 부서가 있는 지자체의 유기동물 발생이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것, 그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발제에서도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데이터로 나오니까 역시 지자체에서 이끌어가는 유기동물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게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는 것보다 이게 데이터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괄목할 만한 내용이었었고, 그날 와주신 최영식 전 교수님 전국 최초로 반려유기동물의 공공진료소, 그다음에 입양 전문센터를 만들었다라는 점, 1년 반 만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신 지자체장이 많지 않은데 이루어 놓으신 걸 보면 타 지자체들의 귀감이 되고 설레가 되고도 남을 만큼 신선한 감동이었다는 점, 그게 굉장히 특이할 만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민선 8기가 이렇게 적어들었지 않습니까?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이 또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막막하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관광산업하고 연계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나주 하면 반려견 관련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근데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짓겠다, 그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나중에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반려동물이라고 칭하는 동물과 유기동물은 당연히 그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서 보호소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 왜 굳이 유기동물 보호소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지가 없으신 건지. 제가 오늘 자담회 이 시간을 계기로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반려견이나 유기견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주로 동물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마파크나 이런 것은 오히려 민간 영역에서 민자일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민자일치로 가는 거고, 혹시 나주시가 만일 이런 어떤 정책을 하면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도 가서 한번 거들겠습니다. 반려동물 카페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경기도도 이 모델을 지금 선택했거든요. 이게 하나 있고, 이 마포 또는 다섯구에서는 서울에는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보호소에 따로 맡길 정도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구 내에 있는 동물병원은 하고 좀 계약을 맺자. 물론 지원을 하는 거죠.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니까 또 동물병원 동물 왔다 갔다 하니까
입양도 쉬워지고 요새 효과가 좋다고 지금 반응이 좋다고 해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이건 이제 도시명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정책의 문제점과 대한 짧게 이제 이렇게 봤는데 한마디로 하면 요 빨간 줄입니다. 정부의 정책이니까 요 등록할 때 등록비를 받아야 돼요. 반려동물 보유세 그러면 굉장히 뭐 찬반 논란이 심합니다. 뭐 세금을 또 내느냐, 뭐 왜 안 내느냐 막 그러는데 세금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그렇지 등록비를 받으면 돼요. 그럼 등록비는 반려동물 복지 쓰면 되거든요. 말리스도 한 마리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두 번째는 30,000원, 세 번째부터 한 10,000원. 그래서 이 많이 못 키우게끔 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인 운영이 좀 필요한데 너무 획일적인 게 있어서 파퓰레이션 마이너스 해서 어떻게 이 동물들이 가정집으로 유입이 되느냐 그것을 그럼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 뭐 커뮤니티, 정부 단계별로 초입 단계, 무슨 단계, 무슨 어떻게 이렇게 표로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해서 입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이제 말씀드린 입양의 방법을 좀 다각화, 접근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명 입양도 노출이 많이 되게끔. 또 최근에는 이제 입양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자체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뭔가 좀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입양률이 높은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조직이 좀 잘 돼 있어서 입양이 좀 활발하게 돼요. 첫 번째 이제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장애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 반려동물 키우신 분들은 높은 진료비 부담, 보험 체계가 좀 미흡하고 또 전국적 차원에서 반려동물에 관련 제도가 좀 미흡한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반려가구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저소득층 혹은 사회적 약자층의 동물 진료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좀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것도 어쨌든 전국적 차원의 정책이 계획돼야 되겠지만 이 반려동물의 진료 효과를 표준화하고 공시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번 대선 때 그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이 반려동물 관련된 대선 공약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동일하게 이 반려동물 진료 효과를 표준화하는 문제, 공시제 문제를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진료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 그리고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세법을 조정하자. 그리고 다양한 보험 체계를 도입하자. 이런 다양한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이 반려동물들의 실제 이 높은 진료비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각 가구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공시제와 표준화를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세 번째로는 어쨌든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동물 보호 복지 정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 또 자치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좀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유기동물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에 대한 개선을 대폭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유기동물을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입양될 수 있는 홍보, 또 입양 후에 끝이 아닌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전체적인 보호소 운영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입양을 희망하신 분들이 반드시 사전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입양해 가신 분 또한의 최소한 의무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주시도 뭐 추진하고 있겠지만 유기동물 구조나 중성화 등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인프라를 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생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보호 방안. 요새 이제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시도를 하더라고요. 공공부지에 길고양이 급축소를 설치하는 곳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들개나 길고양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즉, 이 친구들의 이제 위해 시설들을 도심 속에 있는 야생동물 위해 시설들을 좀 조사하고 정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유기동물 좌담의 두 번째 시간, 유기동물 문제의 대안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많은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동물복지 강국으로 가는 가치 있는 발걸음으로 기억되길 희망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 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이 모든 게 가치 있는 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좌담회 참석자분들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관련 조례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요청 검토 후에 이게 실제 조례로서의 어떤 영향을 가질런지 그리고 실제 어떤 효과가 있을런지를 좀 이야기해보고 머지않은 시일에 이런 조례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이제 시책을 시장이 책임 있게 갖춰야 되는데 나주시는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연말에 이제 시정질문 계기를 통해서 나주시가 어떻게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좀 주문을 좀 해야겠다 이런 좀 고민도 들었고요. 유기동물 관련한 이제 버스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유기동물 관련한 동물 문화제로 이런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볼 예정이고요. 이번 좌담회를 계기로 나주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 시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 유기동물들이 나주에서 함부로 죽지 않고 나주 유기동물들이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지가 튼튼한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정책이 나오고 법으로 억제해도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물 학대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제도로 잡는 것도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교육이 돼야 되고 그 교육을 통한 문화가 정착이 돼야 이 사회의 문화로 배어들어야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나중에 결국 가서는 동물 문화, 즉 생명 존중 문화가 자리를 잡은다면 모든 동물들도 생명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죠. 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형성하자.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언젠가는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30%가 넘어가는 이 반려동물 인구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동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담 기구를 좀 하루빨리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